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주차 타워에는 아주 큰 차나 SUV는 못 들어가고 일반적인 크기의 차만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의 쇼츠에서 말한 사람은 윤과장 보고 왜 주차 타워에 차를 넣지 않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본인의 차도 주차 타워에 들어가는 차량이었습니다. 자기도 거기에 차를 주차하면서 똑같은 입장에 차량을 세우는 것을 비난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멍멍이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거기에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 시간에만 차를 대고 전혀 빼지 않는 사람만 되는 곳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나 그 구역은 그런 사람들만 주차하는 장소로 전혀 지정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가사 그런 사람들만 주차한다고 하더라도 무슨 사정이 생겨 나갈 수도 있는데 연락처도 적지 않고 열쇠도 사무실에 보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고 무례할 수 있는지. 강제 집행 정지는 여러 경우가 있으나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항소나 상고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제 애독자 여러분들 가집행은 아시지요? 거짓, 가짜를 쓰는 가집행은 임시집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결에는 이행, 확인, 형성 판결의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행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에 가집행을 붙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행 판결은 돈을 달라, 건물을 인도하라 등의 것이고요. 확인 판결은 말 그대로 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고요. 형성 판결은 원 피고는 이혼한다처럼 판결로 인하여 어떤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행 판결의 경우에는 1심에서 판결을 선고하면서 가집행을 할 수 있는 주문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하여튼 1심에서 가집행을 명하면 피고가 항소를 하여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라면 집을 비우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고요.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라면 피고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1, 2심의 판결에 대해 가집행을 인정하는 것은 상소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상소는 뭘까요? 항소와 상고를 더한 것이에요. 항소는 1심 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는 2심 판결에 대한 불복이고요. 이것을 더하면 상소. 하여간 가집행이 있는 경우에 피고도 방어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 2심 판결에 졌더라도 2심이나 3심에서 판단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다음 쇼츠로 오세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항소나 상고를 하면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하면서 하는 강제집행 정지는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만 그렇다고 100%는 아니고요. 사안에 따라 원고 승소가 너무나 확실하다고 보이는 사건에서는 강제집행 정지를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상고를 하면서 하는 강제집행 정지는 기각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집행 정지를 허용해주면 법원에서는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공탁을 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고가 억울하다고 하니 일단 가집행에 기한 강제집행 절차는 정지를 해주긴 하지만 원고가 그대로 이기면 나중에 집행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에 돈을 맡겨놓으라, 즉 공탁하라는 것이지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항소, 상고로 인한 강제집행 정지의 경우에는 보통 패소 금액 중 원금 부분 정도에 대한 전액의 공탁을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공탁은 보증보험증권은 허용해주지 않고 현금으로 하는 공탁만 인정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증보험을 설명해 드려야겠네요. 부동산 가압류를 하는 경우에도 공탁을 해야 하는데요. 보통 가압류 금액의 10% 정도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현금 공탁 대신에 보증보험에 의한 공탁을 허용해 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컨대 1억 원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를 하려면 보증금 1,000만 원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현금 공탁을 하지 않고 보증보험회사에 의뢰하면 훨씬 적은 금액의 보험료 부담만으로 공탁을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상소하면서 하는 강제집행 정지는 보험증권으로 안 된다는 것이고요.